네, 안녕하세요. 저는 21대 비례대표 네, 예비후보로 도전했던 조은주라고 하고요. 저는 청년당당 원정대와 함께 그 21대 총선 그 평가를 위해서 같이 오늘 발표를 좀 해보고자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좀 순서는 제가 이제 어떻게 왜 비례를 도전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번 총선 기간을 어떻게 보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그 청년 정치인으로 봤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다고 평가를 하는지, 그리고 향후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중심으로 좀 내용을 담아봤고요. 저는 이제 그 작년에 당정청 협의 결과로 그 청년미래연석회의라는 기구가 신설이 됐어요. 이제 거기에 이제 같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으로 참여하면서 그 정당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전국청년당 정책위 의장으로도 이제 저희 그 정책위를 발대식하고 또 같이 이제 뭐 토론회라든지 아니면 2030 컨퍼런스라든지 그리고 기본법을 제정하기 위한 활동들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은 당 활동을 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는데 좀 같이 이렇게 지내면서 느꼈던 점 중에 하나는 당내에 너무 그 반짝반짝 빛나는 원석 같은 청년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근데 그런 청년들이 사실 21대 이 총선을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았겠죠. 근데 그 청년들이 사실은 정치라는 그 입문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그런 것들이 당에서 받쳐주지 않으면 사실은 청년들이 감히 도전하기도 되게 어려운 형국인지 그런 것들을 진짜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작년이 지나고 올해 연초 초반에 이제 그 예비 후보들을 봤잖아요. 근데 받는 과정에서 쭉 보니까 20대는 한 명도 지역구에 등록하지 않았고 30대는 고작 9명이 등록을 했죠. 그래서 그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어떻게 하면 좀 청년이 단순히 정치에 참여, 투표자로 투표를 참여하는 선거인이 아니라 좀 플레이어로 본인의 문제를 본인 스스로 정치라는 공간에서 해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좀 하게 되었고, 그래서 좀 저라도 한 명이라도 더 나가서 분명히 기회를 주면 도전하는 청년들이 있다라는 거를 좀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도 제 인생에서 이렇게 그 도전을 하게 될 줄 몰랐지만 그래도 네, 즐거운 경험이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때 당시에 그 청년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출마자들도 별로 없고 그걸 지지해 줄 수 있는 당 내의 시스템도 부재하다라는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고, 그런 문제의식 끝에 저도 이제 21대 총선에 이제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진을 보시면 저도 캠프를 꾸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쨌든 비례는 전국구 싸움이긴 한데 제 목적은 이제 사실은 당선보다도 어떻게 하면 청년들이 단순히 투표하고 참여하는 데서 벗어나서 이 총선을 좀 재미있게 놀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이제 총선을 바라봤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역을 중심으로 좀 청년 그 캠프를 꾸렸었고, 또 절반은 이제 전국에 흩어져 있는 청년 활동가들 중심으로 캠프를 꾸렸었어요. 그래서 한 30명이 넘는 청년 친구들하고 저희가 좀 해보려고 했던 건, 플레이어로 쓴 청년을 우리가 같이 비판하거나 아니면은 그 청년 정치인이라고 오히려 편견을 갖고 우리 같은 청년을 비난하고 비판하지 말고 지지해주는 그런 역할을 좀 해보자. 그래서 되게 즐겁게 막 지지 릴레이도 하고 영상도 만들어가지고, 아마 그 제 페이스북이나 제가 뭐랄까 홍보하는 건 아닌데 쭉 보시면 아마 그 다양한 청년들이 막 그 릴레이에 참여하고 하신 모습을 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즐겁게 참여했고, 이날은 좀 낙선한 날이에요. 근데 전혀 낙선한 것 같지 않죠. 이날 여기에 있는 막걸리 저희가 다 먹었거든요. 막걸리 집이었는데. 그래서 되게 즐겁게 이 그 21대 총선을 되게 치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21대 그 비례 도전을 했던 그 경험은 사실은 되게 중요한 자산인 것 같아서 그 내용들을 좀 소상히 저는 좀 정리를 해서 다음에 22대 총선 때 그 비례를 준비하는 친구들한테 좀 도움이 될 만한 자료를 좀 남기려고 현재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비례 때 나갔던 그 내용들이고,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서도 저희 여기 앞에 계시지만 저희 그 전국청년당의 그 장애인위원회 위원장님과 함께, 그리고 여성위원회 위원님들, 그리고 저희 정책위 위원님들하고 함께 그 다른 후보님들을 좀 응원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국 방방 곳곳을 가지 못했고, 네. 그래서 좀 그 수도권 내에 그리고 여성 정치인분들 그리고 험지에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 위주로 좀 많이 응원을 하러 다녔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 4.15 총선이 되게 엄청 길 것만 같았지만 매우 짧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총선을 쭉 지내면서 저는 좀 든 생각은 뭐냐면, 이번 총선은 사실 사전투표도 매우 높았잖아요. 26.69%로 사실은 역대 최고치를 저희가 그 사전투표율을 보였고, 그리고 사전투표와 아직 그 디테일한 결과는 나오진 않았지만 아마 젊은 분들이 많이 투표에 참여를 했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이번 21대 총선은 그래도 청년들이 플레이어로도 많이 참여를 하고, 그리고 그 청년들과 함께 또 청년들이 실제로 투표도 많이 참여를 하는 그런 총선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좀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였던 건 18세 유권자가 생애 최초 투표를 하게 됐다라는 점이죠. 그렇게 되면서 사실은 청년 정책에서 작년 한 해 좀 어려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청년 정책 과제 36가지 정도를 저희가 추려내는 과정에서 사실은 20대 초반 혹은 이제 막 청년이 된 그 타겟을 대상으로 정책을 많이 펼치진 못했었어요. 근데 이제 18세 유권자가 다시 한 번 더 주목을 받게 되면서 대학생 등록금 을 이제 감면해 준다라든지, 아니면 18세 유권자한테 좀 도움이 될 만하게 대학생들에게 활동 수당을 지급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이제 각 당별로 혹은 각 후보님별로 이제 좀 유권자 20대 초반의 그런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그런 공약들이 총선 막바지에 이르러서야 좀 많이 등장을 하게 됐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는 듣보잡 정당까지 해서, 정말 이것도 역대 최대죠. 35개의 정당이 나와서 사실은 인쇄조차도 일괄 인쇄가 안 돼서 그 현장에서 즉시 뽑아가지고 갈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20대는 그럼 몇 개 정당이었나 했는데 그때 당시도 한 21개 정도 됐더라고요. 근데 아마 35개까지 이렇게 늘어난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준연동형 비례제가 통과되면서 비례정당이 우후죽순으로 생기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이제 여건 속에서 이제 21대 국회 총선은 치러졌고, 투표율은 역시 66.2%로 높았다. 그리고 사전투표 역시도 높게 나왔던 선거 중에 하나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개표 현황 보면서도 사전투표했던 것들하고 관련해서 좀 이렇게 엎치락뒤치락한 후보들은 사전투표에 따라서도 좀 희비가 엇갈리는 그런 모습을 좀 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20대 국회와 21대 국회를 좀 정리를 해보면, 이제 숫자로서 정리를 해보면, 평균 연령이 아까 신정현 도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0.6세가 낮아졌어요. 그래서 54.9세가 됐다. 그래도 조금, 아주 조금 희망적이다. 조금씩 낮춰져 가고 있는 게 아닐까. 이 기점을 시작으로 더 낮춰져 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고요. 저는 좀 여성 당선인 수도 좀 관심 있게 봤었어요. 왜냐하면 여성들도 국회에 진출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큰 어려움을 많이 겪었었고, 그 여성분들이 실제로 진입을 하는 그 과정에서 보여줬던 모습들을 저는 좀 참고할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물론 지역구에서 당선한 당선인 수는 3명 더 증가해서 29명으로 나타났지만, 실제 총 비례까지 포함한 여성 국회의원은 변하지 않았어요. 51명으로.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은 이 여성조차도 그렇게 오랫동안 정치권 영역에서 본인들의 목소리를 찾고자 했던 여성 당선인들조차도 이렇게 배출하기 되게 어려웠던 환경 속에서 그래도 청년들이 어쨌든 좀 선전을 좀 이번에는 좀 했다. 수치로만 보면요. 그래서 20대 국회 때는 저희가 2030 당선자 수가 3명이었어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때 지역구는 한 분 당선이 됐고요. 두 분은 이제 비례. 근데 또 한 분은 저희 이제 김혜영 의원님이시죠. 근데 나이가 이제 40대로 넘어가면서 자연스럽게 빠지고, 이제 저희 정은혜 의원님이 다시 이제 의원 승계를 받아서 다시 포함되면서 이 3명을 유지하게 되었다. 만약에 의원 승계되지 않은 상태에서 끝났으면 2명으로 아마 최종 당선하고 활동한 수가 되었을 텐데 3명으로 정리가 되었다. 그리고 21대에는 저도 이제 통계 수치가 12명으로 전 봤는데 13명으로 이게 아까 왔다 갔다 해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12명으로 증가해서 어쨌든지 간에 현재 그 20대 국회에 비해 21대 국회는 전체 의석수 중에 어쨌든 4%에 해당하는 청년들이 이제 당선이 됐다. 근데 좀 많이 아쉬운 점은 우리나라 청년 인구를 따져봤을 때 2030 세대가 10명 중에 전체 인구 10명 중에 3명은 청년이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비하면 300석 중에 12석이라고 하는 거는 매우 과소대표되어진 것이 아닐까라는 이제 평가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구 출마 후보자 수를 보면 이게 50대는 536명. 그러니까 1101명 중에 536명이 50대 그 출마 후보님들 숫자예요. 근데 2030은 69명에 그쳤다. 근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라고 봤을 때 사실 비례에 비해서 그 지역구에 도전한다는 것은 정말 그냥 마음만 먹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쩐의 정치라고 하죠. 정말 많은 돈이 들어가고 그리고 조직이 같이 붙어줘야 되는 선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구 출마 후보자 수는 여전히 그 도전하는 비율도 적다라는 것을 좀 볼 수 있고요. 현재 그 21대 국회 이제 당선 현황을 좀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 저희 청년당당 원정대가 응원을 했던 우리 김남국 후보님 정말 이게 개표 현황 보면서 가슴이 두근두근 조마조마해서 저도 TV를 계속 돌려보고 그리고 네이버에서 계속 김남국 후보님을 검색해봤던 것 같은데요. 그래도 막판에 역전이 되셔가지고 이제 당선이 되셨고 또 저희 같이 함께 처음으로 응원 갔던 오영환 당선인 분도 이제 어쨌든 그 전직 소방관에서 이제는 국회로 입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소영 당선인분 그리고 저희 이제 당내에서는 청년들의 희망이었죠. 저희 전국 청년당의 위원장님이신 장경태 위원장님이 정말 그 동대문 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큰 표차로 그 유력도 되게 빠르게 떴잖아요. 개표 현황 보셨을 때. 그래서 큰 표차로 승리를 거뒀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좀 의미 있는 거는 그 반대당 그 의원이 사실은 엄청 선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렇게 뒤집어 엎었다라는 것이 그 저력을 좀 보여주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전 보좌관 출신인 장철민 후보도 대전에서 어쨌든 선전을 하셨다라는 거.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더불어시민당에서도 어쨌든 여러 가지 이제 비례 정당이다 해가지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전용기 후보님까지 해서 당선이 되셨다. 그리고 정의당이나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도 역시 청년과 관련된 후보들이 이렇게 당선이 됐다. 근데 이제 저희 당선 현황을 보면서 이제 느꼈던 거는 사실은 다들 뭐 청년 프레임을 갖고 활동을 해오셨던 분들은 사실은 아니에요. 각자의 영역에서 각자의 전문성을 가지고 활동을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또 청년 정책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주실지 모르지만 그래도 적어도 2030을 대변하는 청년들로 국회에 입성하신 만큼 본인의 전문 분야 외에도 청년 정치, 청년 그 정책에 관심을 갖고 함께 좀 연대체를 꾸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당을 정말 떠나서 정말 2030 목소리가 대변되는 그런 정치인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을 해봤고요.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좀 어쨌든 청년 정치인이 12명에서 13분으로 저희가 이제 당선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2030 세대들을 과소대표한 상태로 어떻게 보면 그 큰 국회라는 장벽을 넘지는 못했다라는 게 전반적인 평가라고 볼 수 있고요. 저는 왜 그럴까라는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적어도 다음 세대라고 불리우는 밀레니얼 세대들이 그리고 그 더 다음 세대들이 도전한다고 했을 때 정말로 조직력이 없어서 혹은 돈이 없어서 정치에 도전을 하지 못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이 결국에는 낙선을 한 사람도 당선을 한 사람도 그리고 당내에 같이 함께 청년 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향후 과제를 3가지로 좀 뽑아봤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쩐의 정치는 저는 어쨌든 무너뜨려야 된다 생각하고요. 이건 청년 정치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 고비용 구조. 그러니까 지역구는 사실은 도전하기조차 억대의 돈이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전하기조차 되게 매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국회의원들만 그러느냐? 다음에 있을 지선에
또 사실은 국회의원은 어쨌든 후원회를 조직할 수 있지만 지선은 또 지선의 그 일반 의원님들은 또 후원회를 조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고비용의 구조를 깨트리지 않으면 여전히 선거 장벽은 청년들에게 진입로에 있어서 큰 장벽으로 작용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전 조직력이었다는 거. 그러니까 이번 선거를 보면서 어쨌든 저도 캠프에 같이 있었고 또 당에서 이제 비례대표를 뽑는 그 과정들을 다 거쳤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지켜보면서 조직력이라는 거 측면에서 정말 이것은 어떻게 청년들이 어떻게 해도 사실은 따라잡을 수 없는 완강함이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물론 우리 청년 당원분들이 많이 계시긴 하지만 그 청년 당원들 외에도 사실은 그 전체 전국을 움직인다라는 거, 비례대표들은 특히, 그리고 중앙위원회에 그 투표를 받는다라는 것은 사실은 되게 엄청 쉽지 않은 과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조직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우리가 정치 절벽을 좀 낮출 수 있을까, 그리고 그거의 이동사다리를 좀 놓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도 몇몇 분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18세 그 청소년들이 유권자의 1.2%밖에 안 되는데 굳이 이들을 위한 공약을 만들어야 돼? 라는 분들도 몇 분 계셨어요. 우리 당이 아니더라도 다른 당도 마찬가지였고요. 우리 당에서도 일부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18세 청소년들이 사실은 유권자의 몇 %를 차지하느냐 이런 것보다도 어쨌든 역사상 최초의 생애 첫 투표를 했고, 근데 문제는 사실은 선거권은 득했지만 피선거권 측면에서는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가 있다.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25세 그리고 대통령은 40세로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사실 이것은 같이 저는 선거권에 맞춰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피선거권을 좀 낮추는 문제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번에 좀 혼선을 많이 빚었죠. 선거운동을 할 때 나는 진짜로 그 선거운동에 좀 이번에 생애 첫 투표라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은데 참여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되게 내가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시민이라고 사실은 이렇게 크게 느껴지지가 않는다. 왜냐하면 이게 선거도 되게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여전히 선거운동에 대한 부분들은 선거법상의 제한이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맞추고 그리고 선거운동을 좀 자유롭게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청소년분들이 실질적으로 앞으로 어쨌든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정치에 대한 교육이나 그리고 정치에 대한 활동들, 정당에 대한 활동들을 좀 보장해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인재 영입. 네.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총선 내내 이제 여러 이슈들을 많이 가져왔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영입 인재에 대해서 일정 정도 당에서는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 당내 청년들을 진짜 많이 만났었어요. 작년에 올해 이렇게 거치면서. 근데 당내에도 이런 좀 예스러운 표현이긴 한데 알토란 같은 정말 자기 영역의 전문 분야 전문가라고 불릴 수 있는 청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근데 이 청년 프레임 때문에 오히려 되게 어리다는 이유로 혹은 청년 프레임에 가려서 그 친구의 전문성이 이렇게 두드러지게 보이기보다는 그리고 또 당내에 있는 청년이라서 오히려 더 보여지지 않는 부분들이 많다. 그래서 저는 좀 그 당내 인재 풀을 좀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좀 만들어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정치스쿨이 작년으로 이제 10기를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커리큘럼도 만들고 해서 꼭 정치 활동을 하는 게 정치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보좌관도 있고 뭐 비서관도 있고 국회 내 국회를 보좌하는 뭐 전문위원들도 있고 뭐 되게 다양한데 그런 그 다양한 인재풀 안에 청년들이 여전히 진입하기가 되게 어려운 구조는 반드시 이번 선거를 계기로 저는 깨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들었고요.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때 좀 주목해 봐야 되는 기구 중에 하나가
어쨌든지 간에 당정청 협의 결과로 저희가 당원당규 개정을 해서 청년미래연석회의라는 특별기구를 신설을 했어요. 그래서 청년 정책과 관련해서는 총괄 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 청년기본법과 시행령에 대한 내용도 같이 협의하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청년미래연석회의 저희 당내 청년들도, 그리고 당외 청년들도 그 전문가로서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 연석회의가 조금 더 확대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더 많이 그런 정책적인 부분 그리고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이 안에서 좀 경험하고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작년에 박주민 의원님이 되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또 총대를 메고 2030 컨퍼런스를 열어주셨는데 되게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실은 이런 행사를 되게 일회성으로 하고 많은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저는 2030 컨퍼런스 끝나고 진짜 연락을 많이 받았어요. 이 분과별로 주거면 주거, 교통이면 교통, 교육이면 교육, 각 분과별로 정책 아젠다들을 당내 공약으로 채택하게 하기 위해서 컨퍼런스가 끝난 이후에도 소모임으로 청년들이, 청년 당원분들이 열심히 스터디도 하고 이 공약을 실제로 정책화 만들기 위해서는 어떠한 내용들을 담아야 되며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한 필요 근거, 데이터는 어떻게 수집해야 되고 그리고 예산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조정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를 끊임없이 이게 끝난 이후에도 계속 소모임을 가지시면서 공부도 하시고 학습도 하시면서 가져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여전히 희망은 남아있다. 그리고 그때 진짜 제가 인터뷰를 몇 분 했어요. 왜 도대체 이 컨퍼런스가 끝났고 심지어는 당내 공약도 채택이 이미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모임을 계속 하느냐라고 했더니 본인은 당에 들어온 이유 중에 하나가 촛불 이후로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근데 들어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당이라는 툴을 통해서 세상을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청년활동가가 시민사회라는 툴을 통해서 사회를 바꾸려고 하는 것처럼 정당에 들어온 청년들은 당이라는 기구를 통해서 이 청년 정책 그리고 이 세상의 어떤 정책의 변화들을 좀 도모하고 싶었던 그런 염원들을 좀 많이 느꼈고 이분들을 위한 커뮤니티와 학습 지원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그리고 저는 이 정치스쿨이 어쨌든 지금 현재 10회를 이제 마쳤어요. 근데 앞으로 올해도 또 할 텐데 그 일회성으로 이렇게 단기적으로 스쿨 하나 열어서 사실은 강좌 이렇게 진행하고 하면은 이게 사실은 역량이 강화하는데 그렇게 크게 남지는 않아요. 물론 여기에서 만나는 정치인 분들과 정책가들을 통해서 배우는 것도 많긴 하지만 너무 이게 한 그 주기로서 끝난다. 그래서 조금 더 커리큘럼도 디테일하고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학생위원회, 청년위원회 시스템 내에서 교육 커리가 되게 튼튼해요. 철학, 역사, 문화, 뭐 전반적인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다 다루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처럼 좀 저는 정치스쿨이 조금 더 커져서 청년들이 좀 인재를 스스로 역량을 좀 더 쌓아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저는 바라는 점이라고 하는 건 저는 이번 선거를 통해서 확실히 느꼈던 건 지켜보지 말고 해야 한다. 그리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청년 당당 원정대를 통해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흩어지지 않도록 플랫폼을 열어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청년 비례 후보 낙선자든 당선자든 같이 모여서 연대할 수 있었던 이 경험이 우리 내에 큰 자산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전 충분히 21대 총선을 잘 평가하고 이유를 도모한다고 하면 22대 총선에서는 적어도 저희가 누군가에게 줄 서서 잘 보여서 정치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돈이 있건 없건 조직력이 있건 없건 정치를 할 수 있는 도전할 수 있는 적어도 내가 하고자 한다라면 그 영역이 열릴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풍토와 문화는 우리가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저는 기대를 좀 가져봅니다. 너무 희망적으로 말을 했을지 모르겠는데 그만큼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많기 때문에 흩어지지 말고 뭉쳐서 끝까지 끈질기게 될 때까지 문이 열릴 때까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